고 김문기 차장 관련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 네. 이게 아직 뭐 재판 끝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것은 뭐 치명적이죠, 그러면. 대표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에도 그렇죠. 치명적이잖아요. 네. 뭐 그렇게 되면 선거 비용 보전받은 것을 다시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이 좀 생각이 안 나면 467억인가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럼 뭐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거는 대표로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랄까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정치적인 운명이 확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전에 여기 방송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낙선한 사람이고요. 예.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이 나오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형이 나오면 어떤 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죄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당 내부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의 그 선거 비용 보전이 434억 원 34억 원이니까 이라고 죄송합니다. 합니다. 저희 PD가 지금 찾아서 네.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자, 민주당은 징계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난 8월에 당원 80조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자, 어쨌든 당직자가 기소되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되 예외 규정을 그렇죠, 예외 줬어요. 규정이 있죠.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자, 이거는 아예 그 기소가 됐지만 징계 논의가 없다는 것은 이게 그 부패 혐의가 아니라서 그렇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부패 혐의냐 아니냐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고 당내의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 일색이라고 지금 예. 보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비이재명, 비명에서는 그냥 좀 이렇게 부글부글 끓지만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그 균형이 좀 이루고 안정화가 예. 돼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부패 혐의라는 게 뭐 사실은 연결을 지으면 다 부패 혐의로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예. 따라서 그런 건데 지금 분위기는 부패 혐의가 아니라는 공식적인 답변이 있지만 당내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를 예. 뭐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대표 자리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내려오게 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호 목소리가 지금 당내에서는 그렇죠. 사실 좀 지배적인데 자,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발언 듣고 나서 장성철 소장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선거 진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진 것이 아닙니다. 크게는 민주당이 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진 겁니다.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산 거죠.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물론 주식 거래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지자들을 생각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였는데 그걸 생각을 한다면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 이런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표의 그 방산 주식 매매 관련한 매입 시점이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입니다. 대략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내부 비판이 나오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앞서 뭔가 또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제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이재명이라는 사인이 주식 거래한 거 가지고 왜 뭐라 그러냐. 그리고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국방위 가기 전에 한 거 아니냐. 좋다. 국방위 갔다? 갔지만 백지 신탁하지 않았느냐. 아직 결정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하는 거거든요. 전재수 의원은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에서는 되게 합리적으로 내부적인 비판을 많이 예.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얘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정말 당시 5월 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에 계신 분들,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패배의 아픔 때문에 예. 정말 넋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할까,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줄까, 우리 민주진영은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해서 상당히 넋이 나가 있고 고민을 하던 시점에 본인은 나는 돈 벌 거야, 주식을 사야지, 이러한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예.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이 이제 당원 80조를 개정을 했잖아요. 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집단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네. 당무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당대표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의 징계 여부를 결정해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거를 정치개혁 차원에서 문재인 당시 2015년도에 당대표가 도입했던 상황을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예.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80조를 없애는 것과 뭐 비슷한 결과입니까? 없애는 것보다 더 그러면? 나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징계를 자신이 결정한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친문 인사였고요. 네. 대선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또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오늘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이제 재판도 앞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이후에 이제 당내 개파 갈등이 조금 본격화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뭐 이렇게 좀 비명계 의원들이 좀 모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네. 상당수가 또 모였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또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예.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당내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좀 모이고 그럼요. 있다. 예. 숫자가 뭐 상당합니다. 근데 이제 상당하다는 거는 대략 몇 명 정도? 그러니까 제가 누굴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 되게, 정도나요? 모여 있는 예.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재명 우리 대표께서 예. 지금 어쨌든 당의 어떤 확장성, 발전 가능성 이런 거에서 커다란 성과를 못 보여주시는 거는 또 예.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당대표를 나오실 때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충언을 했던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분, 그 리스크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친문이었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뭐 친문은 아니었지만 뭐 나름 이재명 후보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사람인데 지지했거든요. 왜? 예. 그거는 당이 후보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은 새롭게 또 다음 어떤 정치적 인물들을 배출해내고 예, 총선도 준비해야 되고. 육성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 단계로 넘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당을 위해서 당대표가 좀 잘못돼 있거나 좀 나아지기를 바라고 아니면 당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충정 어린 이야기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상황에 빗대어서 지금의 이야기를 평가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의 3분의 1 비명계 의원들이 모이고 있다 얘기를 오늘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